조선의 왕들 중 숙종은 변복을 하고 민정시찰에 나서기를 즐겨한 임금이었다. 어느 날 미행길에 올라 한양진에서 나룻배를 타고 노들나루를 건넌 왕은 내친 김에 수원 성내까지 가보자고 했다. 안전을 우려하는 수행원들이 너무 먼 길이라고 말렸지만 왕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임금 일행이 수원성 가까이에 이르렀을 무렵 한 총각이 시냇가에 관을 가져다 놓고 슬피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필시 무슨 곡절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 왕은 헛기침을 하며 총각에게 다가갔다. 이복의 젊은이, 그 관은 누구 것이며 왜 그리 슬피 울고 있는가? 제 어머님 시신을 모시고 와 장례를 지내려는 중입니다. 총각의 대답을 듣고 왕은 어이가 없었다. 청개구리도 유분수지. 장례를 지내려면 산으로 가야 하거늘 이 개울가에다 시신을 묻을 생각이란 말인가? 예, 그렇습니다요. 아니, 양지 바른 곳에 고이 모셔야 할 어머니 시신을 수장을 시키겠다니 이런 불효막심한 사람을 봤나? 내 백성 중에 이런 막대 먹은 자가 있다고 생각하니 왕은 탄식이 절로 나왔다. 오늘 새벽에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지요. 끼니도 있기 어려운 처지라 장례를 치러드릴 엄두도 못 내고 울고만 있는데 지관 어른이 찾아오셔가지고 이곳에 어머니 시신을 묻으라고 일러주셨습니다요. 총각은 양반나리에게 혼이라도 날까 겁먹은 모습으로 흐느껴 울며 하소연을 했다. 호호 참, 그런 자가 지관이라니. 그 자 이름이 무엇이냐? 갈초사라고 저기 고갯마루 위 윗단집에 사시는 어른입니다요. 갈초사라. 왕은 생각에 잠겼다. 무지몽매한 백성을 현혹하는 직관을 그냥 둘 수는 없는 일이었다. 왕은 지필목을 꺼내 급히 편지를 써 총각에게 주었다. 속히 이 서찰을 수원 부사에게 전하게. 사또님에게요? 총각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서찰을 받아들었다. 성문을 지키는 수문장들이 절 들여보내주지 않으면 어쩝니까요? 이 서찰을 보여주면 무사히 통과시켜 줄게야. 모친의 시신은 우리가 지킬 테니 어서 가게. 위험 어린 선비의 말에 총각은 겁먹은 듯 뒤돌아서 달려가기 시작했다. 수문장으로부터 왕의 서찰을 가져온 젊은이가 있다는 전언을 듣고 수원 부중은 발칵 뒤집혔다. 육방 관속이 전원 소집된 가운데 떨리는 손으로 왕의 서찰을 받아준 수원 부사는 행여 한자라도 놓칠까 긴장된 표정으로 어명이라 적힌 서찰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수원 부사는 이 사람에게 쌀 300석을 즉시 하사하고 이름 있는 직관을 불러 좋은 곳에 모친의 장례를 지낼 수 있도록 모든 조처를 다 하기 바라노라. 임금의 지엄한 명이 떨어지자 혼비백산한 수원부사는 부랴부랴 쌀 300석을 동원해 소달구지에 실어보내는 한편 직관을 수소문해 좋은 묘자리를 봐주라 당부하고 장례 비용 일체를 자신이 부담하겠노라며 설설 기었다. 총각은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는 듯 소달구지에 산더미처럼 쌓린 쌀가마니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 모든 것이 임금님의 은덕이라 생각하니 그런 줄을 까맣게 몰랐던 자신의 무지가 원망스러웠다. 더구나 몸소 어머니의 관을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임금의 은혜를 생각하니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상감마마. 총각은 땅에 무릎을 꿇고 흐느꼈다. 이 무렵
왕은 갈처사라는 자를 엄벌에 처해 다시는 직관 노릇을 못하게 해놓겠다고 벼르며 그의 집을 찾아 나섰다. 그가 사는 곳은 하도 초라해 집이라기보다는 움막에 가까웠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한참을 부른 후에야 꾀죄죄의 한 노인이 방문을 열고 내다보며 투덜거렸다. 누구신데 단잠을 깨우는 거요? 그대가 갈쳐사 맞소? 그 양반 물어보려면 자기소개부터 해야지 무슨 인사가 그렇소? 나는 안양 사는 이생이라 하오만 오늘 아침 모친상을 당한 총각에게 시신을 개울에 묻으라고 한 돌팔이가 당신이요. 돌팔이? 발끈하는 갈처사를 보며 왕은 호통을 쳤다. 물이 철철 흘러내리는 내의 묘를 쓰라니 돌팔이가 아니고서야 어찌 그런 황당한 소리를 한단 말이오. 이런 개뿔도 모르는 양반아, 그게 얼마나 좋은 명당자리인 줄 알기나 해? 모르면 닥치고 갈 길이나 가시구려. 이놈이 감히 네 앞에서. 왕은 터져나오려는 화를 가까스로 참으며 물었다. 그것이 어떻게 좋은 자리인지 어디 한번 드러나 봅시다. 이 양반아, 거기는 시체가 들어가기도 전에 쌀 300석이 쌓이고 명당 자리가 보장되는 곳이라고. 금시 발복의 길지인데 물이면 어떻고 불이면 어떠냐고. 왕은 아연실색했다. 그의 말대로 시신을 묻기도 전에 왕은 총각에게 쌀 300석을 하사하고 직관을 붙여 명당자리를 잡아주게 하지 않았던가. 갈처사의 해안에 단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대로 물러서기엔 왕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대가 그렇게 잘 안다면 성안 부천에서 호의호식하며 살 일이지 어찌하여 이런 오막살이 초가에서 궁색하게 살고 있단 말이오. 그 말을 듣고 갈처사는 콧방귀를 뀌었다. 남을 속이고 등쳐서 잘 사는 저 아래 것들이야 내 하나도 부럽지 않다네. 당신 눈엔 이 집이 누추한 초가로 보이겠지만 이래봐도 여기가 임금님이 찾아올 명당자리란 말이오. 그 말을 듣고 왕은 망치로 얻어맞은 듯 크게 놀랐다. 그게 대체 언제란 말이오? 그게 언제더라? 어디다 적어놓긴 놨는데. 갈처사는 별 귀찮은 놈도 다 있다는 듯 궁시렁거리며 방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이윽고 낡은 보자기 속에서 꼬깃꼬깃하게 접은 종이 한 장을 찾아들고 살펴보던 갈처사의 얼굴이 일순 하얗게 질렸다. 아니, 이런 일이. 종이에 적힌 일시는 바로 오늘 이 시각이었다. 사색이 된 갈처사는 버선발로 마당에 내려가 황망히 임금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 상감마마를 능멸한 소인놈을 죽여 주옵소서. 납작 엎드린 채 사시나무처럼 떠는 갈처사를 보며 왕은 미소를 지었다. 하늘이 낸 인재를 몰라본 내 탓이 크니 갈쳐서는 너무 자책하지 마시오. 대신 내가 죽은 후에 묻힐 묘자리나 하나 잡아주시오. 마마, 소신 신명을 다해 왕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왕의 은덕에 감흡한 길처사가 정성을 기울여 잡아준 명당이 바로 오늘날 서원릉에 위치한 숙종 임금의 무덤인 명릉이라고 하며 갈처사는 왕이 하사한 많은 선물과 거금 3,000냥을 모두 거절한 채 노잣돈 30냥만 받아들고는 호련히 떠났다고 한다.